네, 오후장의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공명 정주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수가 밀릴 때는 항상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전략 한번 챙기러 떠나보죠. 먼저 위원님의 종목 AS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티즈 먼저 볼게요. 올해 1월에 한번 잡아주셨고 지난 8월 4일에 잡아주시면서 더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로봇주 시세가 좋은데 어떻게 또 추가적인 방향성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이 로봇주 같은 경우 제가 최근 들어 좀 바닥에 있을 때 로보티즈라든지 누르메카 한 24,000원대 있을 때 로보티즈를 좀 봤고요. 이 누르메카 같은 경우는 한 28,000원대 있을 때부터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좀 바닥 관점에서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 로봇주 이제 많이 올라오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부의 첨단 로봇 전략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하반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 한번 좀 시세 분출 국면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 관리 주력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나갔죠. 24,000원대가 720일선 바루기 바닥권이었고요. 기관들의 12투자 매집 단가였고요. 그리고 첫 5일선 회복하는 2023년도 이제 7월 28일 매수권, 두 번째 이제 8월 4일 금요일날 5일선 회복 매수권. 지금은 오늘 거래 없이 지수 하락에 따른 정상적인 숨고르기, 아침에 오전 급등 이후에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주만 보유 이후에 저 위에 100일선 돌파 시에는 추가 급등을 노려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이전 저점 부근 이 27,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일단 단기는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로보티즈 하반기 정부 모멘텀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000원 지지라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아진산업 위원님께서 3월 달에 721선 부근에서 강추를 외쳐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100%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5,400원 지지라인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실적 발표가 2분기 안 난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에 워낙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점 부분이 이 5,000원대 중반대거든요. 이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7,000원대 후반, 8,000원대 초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1선, 61선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추가 반등을 열어두시고요. 5,500원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 실적이 좋아서 급격한 하락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퍼가 예상 실적 대비 5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지지라인을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함께 볼까요? 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죠. 3월, 5월, 6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또 시세를 단기간에 분출을 했습니다. 오늘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이버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이버가 이제 한 다음 주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새롭게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만간 AI 플랫폼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 대량 거래 지연되면서 대음선,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5,400원대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5,4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추가 반응을 열어두시고요. 이탈되게 되면 일단 21선 지지 여부를 잘 중요 체크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또 추가적인 전략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721선 부근에서 딱 강추를 외쳐주셨던 종목인데요.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번에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챙겨볼 때 4,000원 돌파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 주시죠. 예, 지금 주행들은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단 DR텍 설명을 좀 드려보면, 721선 부근이 지금 2023년도 5월 달에 왔죠. 이 라인대가 이제 급소였는데요. 지금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래가 팍 죽은 상태에서, 지금 정상적인 이격 수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했다는 정상적인 조정으로, 이번 주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 우주선 회복 안착 이후에 아직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습니다. 아직 중장기 과열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60권에 이제 막 올라오면서 이제 지난달 접고 나서 첫 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첫 상승이에요. 조정받고. 다음 달 그리고 10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열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DR텍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단기 지지권은 3,2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용 물량 체크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물량이 지금 7%대로 많이 낮아지면서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절대 이 종목은 신용 접근 금지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제 방송을 보고도 절대 신용으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으로 사게 되면 다시 좀 축소되고 나서 다시 또 올리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으로 사면 절대 못 먹는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R텍 신용 접근 금지 계속해서 강추를 해주신 만큼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지지권 3,200원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또 주요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DIC라는 기업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450원이 나왔거든요. 매우 좋게 나왔죠. 그런데 하반기가 또 전망이 나쁘지 않아요. 올해 4분기부터 해서 드디어 미국 쪽의 공장 증설한 부분이 지금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GM, 현대기아차의 구동 모듈부터 자율주행 핵심 부품 SBW를 이제 드디어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지수만 아니었어도 움직임이 견조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파라볼릭이 빨갛게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바닥권에서 723 바로 위에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23년도 5월달, 4월달 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달에 증여를 하고 9월달이면 자유로운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 7월달 조정, 8월달 이제 반등 가능성과 함께 9월달 본격 상승 전환 기대 국면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월봉상 아직 이평선이 밀집 국면 속에서 중장기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C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로봇 감속기랑 그리고 폐배터리 재료가 있는 DIC를 꼽겠습니다. 자율주행 부품도 있고요. 무엇보다 배터리 다음으로 핵심 부품이 구동 모듈인데요.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루엔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트루엔 같은 경우도 AI 관련주 중에서 AI 카메라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죠. 사실상 완벽한 기업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AI 테마주,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없이 단순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만으로 뭐 몇만 원, 10만 원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죠. 뭐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기업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퍼가 예상 실적 대비 10배 초반대에서 움직이고요. 실적이 겸비된 상태에서 사실상 무차익 경영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시장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오늘 시가이와 발락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21선 돌파가 이뤄지는 만큼 이제 중장기 밀집 국면 바닥 관점에서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HB 솔루션을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3,000원대 중후반대에서 발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720원 돌파, 지지받고 상승.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졌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고요. 그런데 특히 순이익이 상반기에만 422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순이익이 440억 가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급증을 했죠. 그 이유가 HPSP 지분 가치에서 숨어 있는데요. 그 기업을 이제 향후에 매각 시에는 현금이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앞으로 M&A까지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그 이유가 일단 무엇보다 하반기에는 삼성의 OLED 대규모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6월 달부터 이미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수주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아이폰의 신제품 출시가 지금 임박돼 있고요. 거기에 ELB 장비가 앞으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삼성 쪽이랑
TSMC 쪽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국내 최초로 방마켓 측 장비를 국산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죠. 삼성 쪽에 비메모리, 메모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TSMC 쪽에 방마켓 측 장비를 비메모리 쪽 TSMC에 공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도체 쪽에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이 분야도 진출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한 만큼 앞으로 후공정 장비 시장 쪽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독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상 이익률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TSMC까지도 공략을 한다. 아마 앞으로 인텔과 SK하이닉스 쪽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관점에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5개월, 10개월, 20개월 평선 중장기 정배열 밀주 국면 초기에 있습니다.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완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차입 경영 가능성과 함께 작년도 순이익 400억, 올해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400억을 육박한다. 그리고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세계 최초로 이 잉크젯 프린팅 장비도 개발한 만큼 그 잉크젯 프린팅 장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무궁무진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앞으로 또 이익률 개선 효과도 상당 부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재료도 많고 실적도 양호하고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하반기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 조정시, 내일 조정시, 계속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를 집중적으로 노려볼 만한 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갭들은 실적이나 부분 봤을 때도 그렇게 겁낼 만한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721선 부분이 바닥 관점에서 이제 흔들고 올라온 만큼 슈퍼들의 무상증자와 그리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뤄진 만큼 최대 주주의 주가 상승,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최대주주 물량 들어오고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12투자 400억, 이자율 0%로 들어왔죠. 그 400억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가 들어오고 지금 단 한 주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관 세력들도 많이 들어온 만큼 이 종목 하반기 반도체 이슈를 지금 터뜨렸어요. 잘하면 이제 하반기 속도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도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쪽의 장비 기업들을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HB 솔루션 말고 이제 꼽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날라갔죠. 후공정 장비. 프로텍 날라갔죠. 그리고 PSK 홀딩스 날라갔죠. 후공정 장비 이제 바닥에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면서 HB 솔루션을 설명드렸다는 부분은 무게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지수가 하락해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죠. 이 10월 달에 SKC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반도체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글라스 기판에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와 리페어 장비를 공급을 추진 중에 있죠. 10월 달에 출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60일선 돌파가 이제 앞으로 이뤄지게 되면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주 지수가 하락해도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첫 우주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 월봉 차트 밀집 국면에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수급, 최대주주가 120억 지분 늘렸죠.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해도 완벽한 기업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덜 불안하겠죠. 이번 주 8월 달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든든한 전략으로 이번 주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예, 연간 베스트 대상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 베스트 달성까지 했는데요. 지금 8월 조정시에는 투심이 극도로 위축돼 있어요. 중국 증시 앞에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뭐 큰 문제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에 워낙 외환 보유가 탄탄하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부양 정책에 오히려 중국이 나오게 되면 9월달 그만큼 국제유가 안정세와 함께 반등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8월달 열심히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MTM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공명 정주현님과 함께 8월 시장에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서 MTMW 공명 정주현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